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2020년 첫 번째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게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의 첫 번째 동영상은요. 2020년 옆나라 일본의 아베 수상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연 어떠한 과제로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아프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싶습니다. 옆나라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우리의 좀 더 적합한 외교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의 아베 수상인데요. 일단은 2020년 아베 수상 앞에 놓여 있는 주요한 일정 같은 것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올해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인데 조금 이따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죠.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일본에서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다 할 큰 일정이 아직 없습니다.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아베 수상은 올림픽을 성공한 다음에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본은요, 8월 달에 올림픽 선거 이후에는 외교보다는 내치 위주로 선회해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아마 아베 총리가 다시 나갈 것 같은데요. 그 승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사쿠라의 관람 스캔들이라든가 아베 총리의 주변 강요들의 각종 연루 스캔들 등이 있어가지고 골치 아프긴 한데,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베 정권에 큰 타격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발도 죄송합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요, 일본의 현황을 지켜볼 때 그와 같은 문제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2020년 그리 큰 문제 없이, 크게 나쁠 것 없이 그럭저럭 잘 흘러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아베 총리는 이런 각종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계속해서 잘 견뎌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포스트 아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베 수상을 대체할 만한 자민당 내에 이렇다 할 인물이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아베 수상의 이미지가 강한 것입니다. 힘이 너무 강한 상태이죠. 두 번째, 그럼 야당은 어떨까요? 일본의 야당은 지금 너무 약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일본 야당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듯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체 세력이 여에도 야에도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요, 그때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서 우리에 대한 도발이라든가 꼼수를 또 획책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군국주의 강화의 길을 계속 지속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일본 외교는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네, 일본 외교의 22년의 최대 과제는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의 토대를 닦는 것,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의 토대를 닦는 것, 이것이 2020년 일본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잘 압니다. 일본 국민들도 잘 압니다. 미국의 국세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반면에 중국의 국력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은 그만큼 조바심의 발로고 현실의 발로라는 것을 일본 사회에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일본을 방문하는데 국빈 방문인데요. 이 국빈 방문 초청에 대해서도 일본의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베 정권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왜 국빈 방문을 추진을 하느냐라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포심,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공포심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옆에 둠으로써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혹은 국내 반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수정을 하면서 중국과의 균형 잡힌 외교로 선회하는 그 원년으로 올해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결국 아베 정권은요, 아베 총리는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글쎄요, 큰 반발이 없을 국내의 튼튼한 집권 기반을 토대로 미중 사이를 잘 파고 들어가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발을 걸고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혹은 일본 국내에서 반발이 커지면은 전형적으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긴 하지 않습니까? 즉 한국이 이렇다, 한국이 또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본 우익 기반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잡힌 외교의 토대를 깎아 나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길을 계속 지향해 나가는 그런 2020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휴, 좀 속상합니다. 뭐 일본 아베 총리의 2020년은 그렇게 크게 골치 아플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큰 탈 없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라면은 2020년을 잘 지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옆나라 아베 총리가 좀 큰 탈이 없이 잘 지내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속이 좀 약간 복잡 다단해집니다만, 이것이 지금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아베 총리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떨까요? 네, 아베 총리가 많이 부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2020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요, 미중 무역전쟁 국면을 보면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있죠.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은요, 이미 중국에서도 미국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나름대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즉 그렇게 큰 문제, 당장의 현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당장 이 홍콩 시위에 대한 파급 효과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먼저 대만을 보십시오. 올해 1월 11일인가요? 대만에서 그 총통 선거가 있는데 민진당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재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이 홍콩을 너무 강하게 진압을 함으로써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특히 대만에서 젊은 세대들은요, 중국보다는 미국, 대만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해 보이는 미국을 더 가깝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실책을 홍콩 진압을 강하게 했다라는 그 실책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홍콩 시위 속에서 얼마 전서부터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고 가장 우려하는 우르무치, 신장 우르무치 지역에 대한 분리 독립을 지지한다 라는 구호도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이 분열되면 안 된다, 하나의 통일된 중국을 계속 지향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구호거든요. 중국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경제도 계속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외교적으로도요, 옆나라 북한은 도발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G2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 또 망나니 깡패와 같은 국가로서 나간다고 한다면요, 그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는 중국에 대한 비난은 뭐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체면은 그야말로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마 이와 같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은 한중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중일 관계의 개선입니다. 먼저 중일 관계 개선을 바라보면요,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그 국빈 방일이 예정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국 모두 미국에 대한 견제를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 악수가 진정한 악수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은요, 개와 원숭이, 물과 기름의 사이입니다. 근본적으로 좋아질래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삐걱삐걱거리고 다시 등을 돌리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중일 관계인 것이죠. 특히 이번에 보십시오. 12월 달에 있었던 중일 회담 때 그 아베 총리가 일본의 시진핑 주석에게 홍콩이라든가 우르무치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평화적으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충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일본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중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중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중 관계는 본질적으로 나쁘진 않죠. 구조적으로 사드 문제라든가 일시적인 그와 같은 현상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일본처럼 중국을 침략했거나 하는 그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닌 것이죠.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중 관계에서는 손바닥이 잘 마주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중국은 다가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서로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양국 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낮에 만나서 협상만 하고 딱딱한 얘기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3국은 유교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식사도 하면서 술자리도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인 관계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양보도 타협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공적 루트에서 한중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속상해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볼 때 한국과의 관계만이라도 제대로 극복을 해가지고 한국만이라도 너무 미국 쪽으로 혹은 일본 쪽으로 다가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중국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시진핑 주석의 2020년 국내적인 상황의 대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안다면요, 우리가 중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거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무시 못할 중견 강국이 됐으니까요, 무지하면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무지하면 더 무섭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알면서 그 중국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2020년 대한민국 외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2020년 두 지도자가 직면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좀 더 슬기로운 대한 외교를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